문정실록 13권 문영 2년 4월 10일 갑수를 세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건정전에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할애를 받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여러 도에서 전물을 올리고 박물을 바쳤으니 외인 40여 명도 또한 할애를 하는 반열에 참여하였다. 이내 교서를 반포하여 중앙과 지방에 사유하니 교서에 이르기를 상제를 이미 마쳤으니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엄하게 해야 하고 희사가 성취되었으니 이에 은혜를 취급하는 전례를 거행하게 한다. 내가 덕이 적은 몸으로서 외람되게 큰 기업을 계승하였는데 상중에 있는 생각이 풀리기도 전에 길복을 입는 시기가 갑자기 이르게 되었다. 마음은 진실로 다함이 없지만은 예절은 감히 어길 수가 없다. 경태 3년 4월 11일 삼가 황구인 세종, 장흥,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과 황비인, 선인, 재성, 소훈,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태묘에 부제하는데 몸소 군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서 명백히 정결히 한 제사를 올리니 조국께서 험양하시고 신민이 서로 기뻐하였다. 이것이 큰 경사가 관계되므로 마땅히 용서하는 조문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경태 3년 4월 11일 새벽 이전에는 모반하고 모반한 것과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못살했거나 구매한 것, 처첩으로 남편을 못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못살한 것,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고독과 연매와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사유하여 없애게 한다. 감히 유지전의 일로서 서로 고운하는 사람은 그 해당된 죄로서 이를 처벌할 것이다. 일은 개수를 중하게 여기니 이미 신명에게 복을 받았으며 정사는 관인을 먼저 하게 되니 마땅히 여서에게 복을 고루 줄 것이다. 이 때문에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죄다 알아야 한다 하였다. 여러 집사들에게 엄복하는 잔치를 의정부에 하사하고 임금은 종친과 더불어 경회로 아래에서 연회해야 했다. 이때 장차 이 할애 연을 베풀려고 하는데 세자에게 명하여 궁료를 가느리고 건정전 앞에서 의식을 연습하도록 하였는데 세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고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보는 사람이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모반은 국가를 정복하려고 기도하는 제 시박의 하나로서 내란죄를 말한다. 모반은 한자가 다르다. 자기의 나라와 국가를 버리고 적국을 따르는 죄 시박의 하나로서 외환죄를 말한다. 고독은 독약으로 남을 해친 것이고 연매는 주문이나 젖수로서 남을 해친 것이며 유지는 사유의 교지이고 개술은 선왕의 뜻과 하던 일을 이어감이며 관인은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함이며 여서는 백성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안지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안지는 권제와 더불어 고려사를 찬수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실을 감삭했던 이로서 죄를 얻었지만 그러나 권제의 제재를 받았으므로 안지의 스스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외손이 일찍이 신문고를 치고 진수한 임금이 윤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말하기를 안지의 성품이 옹졸하니 하나 정직하니 선왕께서 죄를 가하지는 않는 것은 그가 권제의 꾀속에 빠져서 능히 중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때 와서 그제야 고신을 돌려주었다. 고신은 직첩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환관을 보내어 음식물로 태평관에 선사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정옥경을 국문토록 하다. 성균관 생원 박계금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지금 가요를 바치는 이로써 와서 의금부의 곁에 모여 있었더니 의금부 도사 정옥경이 처첩을 거느리고 행랑의 누각 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관장한 3대 나래를 그 아래에 모두 놓아놓고 나장 5, 6명으로 하여금 쇠사슬을 쥐고서 사람을 물리치고 갖가지 유의를 설치해 놓고서는 처첩들과 함께 구경하고 있었는데
학생 두서너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나장에게 매를 맞게 되므로 붙잡고 서로 힐책하니 정옥경이 4분을 참지 못하여 곧 의금부에 도착하여 나장 10여 명을 동원하여 학생을 붙잡아 머리털을 끌어당겨 반접을 하고 길가에 돌려보이며 몰아치다가 매를 치기도 하면서 위세를 함부로 부리고 지나치게 노하여 제 맘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선비를 예제로서 대우하는데도 정옥경은 이와 같은 소신이 처처에게 뽐내려고 감히 이와 같은 짓을 했으니 신등은 몹시 마음이 답답합니다. 삼가 성상께서 제가 하소사니 임금이 사무에 명하여 이를 국문하도록 하였다. 산대 날에는 나라에서 큰 경사나 유명일에 잡기의 침범을 물리치기 위하여 공직이나 행행 앞길에서 행하던 가면놀이이다. 나장은 나장이고 한자가 다르다. 반접은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음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부성지 권자공을 보내어 안자 일면을 사신에게 선사했다. 안자는 말안장을 말한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강명경을 보내어 사신을 전해서 건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여름 향사의 아헌간 예의사 등에게 말을 하사하다. 여름 향사의 종묘의 아헌간인 황보인과 문소전의 헌관인 주김종서 등에게 안말을 하사하고 종묘의 종헌관인 정분과 진패 찬작관인 이사철, 천조관인 윤형, 예의사인 이승손, 전패 찬작관인 이계전, 휘기적전의 찬례인 정척, 연영점의 헌관인 홍해 등에게 말을 각기 한 필씩을 하사하고 또 육방승지와 통정대부 이상의 여러 집사들에게 체단, 체견을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고 그 나머지 집사에게는 모두 한 품계를 승진시켰다. 또 문소정과 연영정의 집사에게 품계를 승진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임금이 특별히 명령해서 모두 품계를 승진시키도록 하였다. 문소전은 태조와 그 왕비 신의 왕후 한씨를 모신 혼전이다. 비덕전은 세종대왕과 그 왕비 소헌 왕후 심씨의 신주를 모신 별전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허후, 최흥효, 이징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우로서 판의조사의 사무를 겸무하게 하고 최흥효를 첨지중추원사로 삼고 함길도 병마 도질제사 이징옥에게 승정대부의 품계를 가자하고 평안도 도질제사 박인영에게 자함대부의 품계를 가자시켰다. 이징옥은 용감하고 유명이 있어서 일찍이 회령절제사로서 오랫동안 진해에 있었는데 그때 새로 사진을 설치하였다. 이징옥은 미명이 평소부터 나타났으니 여러 종락에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조그만 물질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무신 중에서 제일이 되었다. 이때 이르러 밖에서 오랫동안 노고한 이후로 일품의 관계를 승진시켰다. 최흥효는 일찍이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서 이름이 났는데 글씨를 첨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수긍하니 관청과 민간의 병풍의 족자에 그 필적이 많았으나 다만 서법이 속투에 가까웠다. 관직에 오래 있어 예문관 직제하게 이르렀으면 나이 70에 치사했는데 이때 이르러 나이가 80세가 넘었었다. 부묘하고 궁궐에 돌아올 때 노인의 자격으로 가요를 바치는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기 이 관직을 발탁 임명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의 연변의 방어인이 받은 환상을 각 2석씩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3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내이 전순이에게 안말을 하사했다. 했으니 밀성군 이침의 병을 치료하여 나았기 때문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3일 정축 5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김문기가 본도의 편의한 일을 올리다 각 익의 천호는 4, 5, 6품의 값으로서 배설을 시키고 그 출근과 대본은 기록해 올리도록 하고 또 길주 이부 각 고르의 판관은 관직이 민사를 겸무하고 있으니 무략과 이제를 다 갖춘 사람으로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흥구의 동반, 서반의 토관, 지인, 주사, 오위, 나장은 한결같이 평양에 의가하여 가정시키고 또 찰방은 마땅히 관찰사로 하여금 전체를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명령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김문기의 말한 대로 따르기를 청했으나 다만 토관을 가설하는 것은 김종서와 허후가 아뢰기를 평양 동반 토관의 수요는 92명이고 함흥 토관의 수요는 37명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60명으로 정하고 평양 서반 토관의 수요는 46명이고 대장과 대부가 291명이며 함흥 토관의 수요는 20명이고 대장과 대부가 48명이니 사용 이상은 평양의 수요에 의거하고 대장과 대부의 는 전의 수요를 그대로 계승하여 잠정적으로 150명으로 정하고 지인, 나장, 주사의 수요는 본도에 방문하여 그 원수를 알고 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인지가 남부의 교수관 공기를 서울 안에 머물도록 청하다. 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남부의 교수관 공기가 학술이 있어 사표에 적당합니다. 전일의 현풍 현감으로 임명하니 이조판세에서 견무한 정갑선이 사유로서 적임자가 되기 어렵다 하여 남부의 교수관으로서 고쳐 임명했는데 지금 과오가 없는데도 수원의 교수관으로 임명하니 청컨대 서울 안에 머물게 하여 훈회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기가 진실로 학술이 있는가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제배가 모두 일컫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관습도강매의 사무를 관장했는데 선왕께서 정하신 정대업은 여러가지 춤을 지금 회례 연을 당하여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인 100여민만 얻는다면 이런 결점이 없을 것입니다. 여악은 난을 일으키는 근본이니 만약 쇠괴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옛날에 시강 예겸이 사관에 있다가 신에게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예악이 중하오 같지만은 그러나 장기를 사용하니 이것은 오락회의 풍속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근심하면서 바라지 못하는 것인데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남부는 남부 학당이고 사유는 남에게 사표가 될 만한 유자이고 제배는 나이 신분이 서로 비슷한 사람이고 정대업은 정제나 제향에 쓰이던 춤의 하나 정제에는 여악을 쓰고 제향에는 남악을 썼다. 영인은 악공과 광대이며 사관은 사신이 묶는 관사이며 중화는 중국이고 창기는 여광대를 말한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군문 밖에 거둥할 때 우찬성 이 양으로 하여금 어가를 뒤따르게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신이 흥천사에 나가서 향불을 피우고는 이내 한강에서 노니 강맹경에게 명령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사신을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환관을 여러 도에 보내어 처녀를 간선하게 했으니 장차 동궁의 배필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조화참찬 안승선의 졸기. 안승선의 자는 중지이니 고려의 찬성사 안축의 5세 손이다. 집안이 되도록 규현하여 거실이 되었는데 안승선은 본디부터 매우 총명하여 여러 사람 가운데 훨씬 뛰어났다. 처음에 문엄으로서 경성전직에 보직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하여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경자년에 문과 장원에 발탁되어 사원부 지평에 임명되었는데 일을 당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손바람이 날 정도였다. 이조 정랑에 전직되어 이관으로서 한시대 이름이 나타났다. 사원부 장령에 발탁되었으나 나라 일에 관한 일을 말을 했던 이유로서 좌천되었다. 여러 번 성진되어 지비에 이르렀으나 또 나라 일에 관한 말을 했던 이유로서 파직되었다. 세종께서 공령군을 보내어 국경에 조회할 때 안승선으로서 서장관으로 삼았었다. 대후군에 임명되었다가 조금 후에 승정은 동부승지로 발탁되었으며 마침내 지신사로 발탁되어 왕명을 출납함이 공명하고 진실을 하였다. 매우 총우를 받아서 여러 번 밀지를 받았으니 동료들은 참여해 듣지 못하였다. 또 요우들을 속박하고 억제하고 성품이 겸손하고 공손한 데 결점이 있었으므로 동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였다. 개춘년에 북방을 정벌할 적에 조정의 인원이 어떤 이는 옳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러다 하니 세종께서 뜻을 결정하지 못하여 계획을 안승선에게 물으니 안승선이 대답하기를 계주의 무사는 정벌하기를 말하고 진신의 여자는 화친하기를 말하고 있지만 신의 헤아린 바로는 이만주는 주약이 매우 크니 역적을 치는 군대는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세종께서 뜻을 결정하 이를 정벌하였는데 그 군법과 정무는 모두 그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였다. 김예몽이 일찍이 경린에서 이 말을 듣고 물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의 언우를 잊고서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였다. 이미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고 나니 대사원으로 임명되었다가 공조 참판으로 옮겨졌으며 경기 도관찰사로 전직되고 여러 번 전직하여 병조 판서가 되었다. 평안도에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니 안승선을 첨가하여 도관찰사로 삼았는데 인지에 간지 서너 달 만에 병으로서 사직하였다. 조금 후에 예문관 대제학으로 임명되었는데 이종훈의 사건이 일어나서 고성현으로 귀양 갔으나 스스로 사실이 없었으므로 슬퍼하고 통분하여 병이 되니 세종께서 그가 다른 뜻이 없음을 알고서 직선으로 양의에다가 조금 후에 불러서 돌아오게 하였다. 임금께서 즉위하시니 충주 원사에 임명하였다가 조금 후에 의정부 조화 참천으로 발탁되고 병조 판서의 사무와 세자 조합인객으로 경무하게 하였다. 전일에 사람을 임용한 것이 잘못된 일로서 그를 올려 굳이 사용하였으나 임금은 이종훈의 사건이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라 하여 마침내 윤호하지 아니했다. 중재를 얻은 후로는 일에 임하여 두려움이 많았으며 또 병으로서 항상 집에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조울하였다. 불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결같이 가래에 따르게 유명하였다. 조정과 민간에서 그의 사람된 품을 애석하게 여겼다. 안승선은 지조와 절개가 있으며 총명하고 예민하여 굳세고 과단성이 있어 실비를 판단하며 흐르는 물처럼 신속히 처리하여 이르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남이 재간이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사랑하여 마지 않았으며 사람된 품이 단정하고 아담하며 온화하고 엄숙하니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러나 과단성이 지나쳐서 좋아하고 미워함에 치우침이 있게 되어 그에게 부조는 사람은 반드시 비유하려고 하여 추천발탁함이 여가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런 일로서 마침내 이종문의 화를 취하게 되었다. 집이 넉넉하여 음식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므로 관직에 있을 적에는 비록 찬이라도 잘 먹지 못하였다. 문숙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묵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이요 마음을 집중시켜 결단하는 것이 숙이다. 두 아들은 안훈과 안의이다. 거실은 세력이 있는 가문이고 문음은 부조의 공으로 벼슬을 하는 일이며 이간은 행정의 재간을 말한다. 지신사가 바로 도승지이다. 총우는 은총이 후한 대우이며 밀지는 비밀이 내리는 임금의 명령입니다. 계주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씀이며 진신은 문신의 고관이고 정모는 정벌의 계획이며 언우는 언정을 베푸는 대우이고 양이는 기양한 사람의 죄를 감하여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두는 일이다. 불사는 장사를 불가에서 행하는 의식대로 함을 말한다. 가래는 주자 가래를 말한다.
문정실록 13군 문정 2년 4월 14일 무인 6번째 기사. 사신이 적시를 한 성식을 듣고자 하다. 사신이 성지 박중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올 적에는 다만 칙서를 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선발해 보낸 당인이 일이 완결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당초 지경에 도착할 때에 지경에 도착한 것을 빨리 아뢰게 하였으며 또 청하여 사람을 시켜 바로 지경 위에 도착하여 성식을 자세히 알고서 왔는데 전일에 2차례나 왕복한 사람이 모두 다만 글만 가지고 가서 관찰사에게 맡겨두고 돌아왔으니 이 때문에 적실한 성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박중손이 말하기를 빠른 말단 사람으로 하여금 안부를 묻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전일에 회개한 문서는 대인이 이미 친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일에 듣기에 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5명이 후문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해보가 없습니까? 박중선이 말하기를 이 무리의 말은 본디부터 다 믿을 수가 없는데 다만 성씨가 관계되기 때문에 대인에게 전고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참 사실이라면 변보관이 어찌 빨리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변보관은 변보를 지키는 관원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세자빈을 간선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임금이 강명경에게 이르기를 전자의 가래색 제조가 아뢰기를 세자빈을 간선할 때 수건과 양계까지 아울러 간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므로 내가 아랜 바에 따랐는데 다만 정빈만은 모름지기 허물이 없는 용족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비록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옳지 않겠는가.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강명경이 곧 가서 의논하였다. 예조판서 이승선과 호조판서 윤형은 의논하기를 비록 허물이 있는 가문일지라도 만약 부모가 아니면 척실에 충당하는 것은 의리의 해로움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김정선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정비에게는 아들이 없고 척실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어찌 적자와 첩자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영족 중에 잘 가려야 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신등이 조심성이 있고 엄숙하게 정선하는 뜻입니다. 지금 임금의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이승손과 윤형의 말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대대로 연달아 2번 시집가거나 혹시 형벌을 당한 사람은 곧 상스럽지 못한 가문이니 비록 당시에는 귀현한 가문일지라도 원래 천첩의 후손이 매이게 되니 세대에 멀어진 것으로서 헛되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정bun과 남제의 의논도 김정서와 같았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논한 바에 의하여 간선하라 하였다. 수구원은 종사품 4명부의 풍계이고 양제는 세자궁의 종이품 4명부 풍계이다. 영족은 좋은 결례이고 척실은 첩을 말한다. 문중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왕인의 유산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이보흠이 아뢰기를 죽은 중추 왕인이 비첩 조적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아들 왕효선을 낳고는 아내 김씨의 낳은 아들 왕변옥 등은 도리어 이름도 알 수 없는 김씨집 여자의 낳은 아들이라고 일컬으며 또 잉태한 달수가 서로 틀리다는 이유로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끌고는 유서를 만들어 두면서 그 토지와 너비를 오로지 천첩의 아들에게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본래부터 사족이 되었으며 종식도로 절개를 적혀다가 죽었습니다. 왕변옥은 지금 나이 10세인데 왕인이 노비 10명을 줘서 그로 하여금 스승에게 나아가서 그를 읽도록 했습니다. 또 왕인의 내외 일족의 공초로서 살펴본다면 왕변옥은 실제로 왕인의 아들인데 왕인이 첩을 사랑했던 까닭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문서를 따르게 된다면 그 전주와 노비를 마땅히 왕효선에게 전부 주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왕변옥이 적자로서 전주와 토지를 얻지 못하게 되니 대의에 있어서 옳지 못합니다. 헌사에서 이로써 의심하여 판결하지 못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신은 망령되기 생각하건대 노나라 해공이 중자를 사랑하여 황공으로서 후사를 삼은
은공이 섭양했을 때에도 춘추의 황공의 찬시를 한 죄를 바로잡았으니 이것은 그 적자와 서자가 인륜을 문란하게 하면 제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나라 해왕이 사랑으로서 태자를 바꾸게 되니 제나라 환공이 제후를 수지에 모아서 양왕을 정하였으므로 공자가 그 공을 칭찬했으니 이것은 그 어른과 어린이가 순서를 읽게 된다면 비록 천자의 명령일지라도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순 같은 성인으로서 고수에게 용납되지 못했으며 윤백계의 효였음으로써 윤길보에게 쫓겨났으니 고금 인륜의 병고는 또한 많은 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인이 왕변옥을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도 노비를 주지 않는다면 춘추의 대변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서를 만들어 두었으니 부자의 진위는 일족의 말로서 결정하기가 어렵겠다 하고는 여러 정승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장령의 말이 어떠한가 하니 황보이는 아뢰기를 아버지의 문제는 고친다면 대강령에 있어서도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형조판사 조국가는 아뢰기를 자식을 알기는 아비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병조참판 이변이 나아가서 여러 정승들에게 이르기를 내 선부가 어미의 말을 듣고는 나의 이모제로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서 재물을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선부의 골육을 부모의 명령에 따라서 아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천리를 거슬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것이라 여기고는 어머니에게 고야 아버지의 문서를 불살아버리고 재물을 고루 나누었으니 왕인의 일도 대의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상참은 임금이 당상관 이상의 대신과 해당 참상관 6품 이상을 모아서 매일 열등 평상 조례이다. 큰 조에는 조참이라 하였다. 섭양은 섭이하여 환공을 교육함이며 이모제는 배다른 아우를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송목을 건벌하는 인물을 한 명의 관원이 전담토록 하다. 판한성 이견기가 아뢰기를 송목의 건벌을 하는 것은 병조의 임무인데 지금 사무가 번잡한 이유로서 본부에 이관시켰지만 본부에서도 또한 순찰 금지할 여가가 없으므로 무식한 무리들이 송목을 도벌하여도 능히 엄습 체포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관원을 더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부로 하여금 잡무를 제거하고 검찰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관원을 더 설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한 명의 관원으로서 혼자서 관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종신을 경회로 아래에 모아서 활수는 것을 검열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권자공을 보내어 사신에게 유단과 우산을 선사하였으니 모두가 사신이 청구한 것이다. 유단은 기름에 곁은 두껍고 질긴 큰 종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6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환관 엄자치를 보내어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근에 거동하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장차 돌아가려고 하므로 선의 사인 중추원 도사 유수강을 황주로에 미리 보내고 형조 참판 조수안을 개성부에 미리 보내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천을을 내전에서 친히 간선하였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18일 이모 첫번째 기사 정서를 보았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18일 이모 두번째 기사 집현전 교울이 이해가 임금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간언하다. 환관을 명하여 경하류 아래에서 활을 쏘게 하고는 임금이 가세리를 보았으며 임금이 친히 환관 엄자치와 더불어 관역을 쏘았다. 집현전 교울이 이해가 일찍이 경인해서 아뢰기를 군주의 호상은 한쪽에 치우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고 싶은 바를 엿보고서 어떤 틈을 타서 덤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색과 유전의 이런 해로움이 진실로 큰 편입니다. 사장과 같은 것은 해로움이 없는 듯 하지만은 고려의 군신들이 시편의 창화를 몹시 좋아했기 때문에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고 자신을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건일의 전하께서 자주 후원에 나오셔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시니 이는 마지못해서 하는 무예를 연습하는 행사이므로 한쪽에 치우치게 좋아하는 것이라고나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주 한다는 것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대저 군주의 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주의 호상은 진실로 한쪽에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되니 내가 활 쏘는 것을 사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일은 아니다. 궁극의 일로서 무예를 해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도 또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기를 좋아했으며 무예의 교육에 관계되는 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은 방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과실을 마땅히 그대들 측근에 모시는 사람은 때때로 말하여 나의 말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보자 하라 하였다. 아유 착하시다. 호상은 좋아하고 숭상하는 바고 취미, 기호 따위를 말한다. 성색은 음악과 여색이며 유전은 재미로 하는 사냥이고 군국은 전쟁의 일과 나라의 일이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18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사신이 후문의 성식을 듣고자 원하다. 사신이 승집 민근에게 이르기를 내가 칙서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후문의 성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일 그늘에 시켜 사람의 돌아온다면 모름지기 와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서 강명경을 보내어 사신에게 이르기를 후문에서 정세를 영탐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변상에 한 사람도 도망해 온 이가 없다고 하니 전일에 향통사에 말한 바가 또한 거짓입니다. 하니 사신이 아뢰기를 이같이 적실하게 안다면 일이 정당하고 말이 순리하게 되니 복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조선은 모련이와는 일찍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모름지기 자문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저 산들의 땅은 산천이 험주하고 수목이 무성하고 빽빽하여 그전부터 조금도 서로 통하지 않았으니 다만 사로잡힌 사람이 와서 도착한다면 압송할 뿐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같은 때에 회주하는데 세상이 만약 내 말과 서로 어긋나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꾸며낸 일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지만 지금은 사리가 명백한데 어찌 서로 어긋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18일 이모 네번째 기사 사신을 전송하기 위해 항보인이 명령을 받고 백제역으로 갔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18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사신이 관반에게 이르기를 회자에는 마땅히 이르기를 본국 연변의 수비하는 곳에는 모두 일찍이 야인과는 서로 통하지 않으며 다만 때때로 돌아 도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번에 앞서가는 일은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18일 이모 여섯번째 기사 앞서가는 자문에 전달 시행하라고만 일컬으라고 하라 명하다. 임금이 박중손에게 이르기를 지금 회자에는 제독 군무 총병관에게 전달하는 문주 시행하라고 일컬었는데 앞서가는 자문엔 다만 전달 시행하라고만 일컬었다. 그러나 전일에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인구를 압송하는 것은 본디 병부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 자문에 이르기를 요동의 총병관에게 보내어 교부하라고 했으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를 고쳐서 주에도 군무와 총병관에게 전달 시행하라고 이끌고 본국의 해순관도 또한 마땅히 광령에 도착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자문하고 초고를 보건대 저들의 의논과 서로 틀리게 되니 어떤 이유인가 하고는 박중손을 명하여 김종서의 저택에 나가서 이를 의논하게 했더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전일에는 온 자문의 뜻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잘못 아뢰었는데 다시 온 자문을 상세히 보건대 자문에 이르기를 모련이 등이 본디 빼앗아 갔던 인구를 보내 도착되었으므로 즉시 사람을 차출하고 요동 총병관에 반송하여 교부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압송한 인구는 모련이가 보낸 도착된 사람이 아니고 곧 도망해 돌아온 인구이니 마땅히 전례의 의가하여 요동으로 압송하고 자문에는 전달하여 주문 시행하라고 이끌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 온 자문에 요난 지휘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 회답하는 자문에는 마땅히 이보다 먼저 압송한 인구를 서술하고 아울러 지금 압송하는 인구까지 서술하면서 만약 모련이 등이 본디 빼앗아 갔던 인구를 보내 도착했던 것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주의하겠는가고 할 것이니 이같이 한다면 곧 한때에 온 자문의 글에 따라서 회답하는 것이고 영원히 일반에게 통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또 요동은 곧 중국을 내왕하는 초문이므로 모든 사물을 모두 의뢰하고 있으니 만약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있으면 본국의 이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에 돌아온 인구를 압송하는 자문에는 마땅히 그 예전의 관례를 그대로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박중손이 아뢰기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것은 도망해 돌아온 사람인데 만약 후일에 모련이가 본디 빼앗아 갔던 인구를 보내 도착된다면 어찌하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오라 하였다. 박중손이 가서 이를 의논하니 김종서가 말하기를 후일에 모련이가 본디 빼앗아 갔던 인구를 보내 도착된다면 마땅히 지금 온 자문에 의하여 도독 군무를 총병관에게 전정하여 운주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박중손이 돌아와 아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이 모두 진동하였다. 점사에 말하기를 땅이 4월에 진동하는 소리가 있으면 오곡이 익지 않으니 백성이 크게 굶주린다고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돌아오니 임금이 모하관에서 전별하였다. 잔치가 끝나니 사인 신전이 당상관의 말로써 아뢰기를 특근대 21일에 아차산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신다고 하는데 아차산은 두 능 사이에 있는데 지금 상제를 마치시고 난 후에 두 능에 참배하지 않고서 먼저 아차산에 거동하여 강구를 한다면 큰 채통에 어긋난 듯합니다. 비록 그일에 길신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을 듣고 보는 데 있어서는 불가함이 없겠습니까? 먼저 두 능의 참배한 후에 사냥을 구경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날에 충후위에서 비가 매우 많이 온 이후로서 사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망령되게 생각하고서 처마를 보조하는 차의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도착해서 빨리 설치하기를 명하였으나 포장이 비에 젖어서 능히 설치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임금이 노하여 충후의 진무 정흥손을 의건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포장은 배와 무명 같은 것으로 만든 휘장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동궁의 막차가 섬돌 아래에 있었는데 환자 엄자치가 섬돌 위에서 옷을 벗고 사람을 시켜 이를 접게 했으며 전균도 또한 섬돌 위에서 걸터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완악하고 거만한 형상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였다.
막차는 임금이나 왕세자가 거동하여 머물던 곳에 임시로 설치한 포막이다. 문정시로 13건 문정 2년 4월 1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별운검 해평위 윤연명과 중추원사 이징석이 미처 시위하지 못했으므로 사원부에 명하여 이를 고문하도록 하다. 별운검은 은검을 차고 임금 옆에서 모시던 무관의 임시 벼슬이다. 문정시로 13건 문정 2년 4월 19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주문사 이축이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동룡이 천호 김보가 가지고 도착한 치규의 근일의 요동 변장의 주보를 얻어보니 건주 사미의 여진 야인이 먼저 북로에 침노하는 위협으로 인하여 우리 변방을 와서 침범하여 인구를 빼앗아갔는데 후일의 조정에서 군대를 내어 정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각자가 두려워하여 그들이 빼앗아갔던 인구를 돌려 보내어 국경에 와서 복제하였지만은 그러나 더건대 그 중간에 믿고서 죄악을 고치지 않은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빼앗은 인구를 몰래 거느리고 왕국의 후문으로 도망해 가서 알모카 일대 지방에 감춰두고 있다고 하는데 짐이 생각하건대 이 무리들은 낭자의 야심을 가졌으므로 용납해 오래 거주하게 되면 반드시 후환이 생기어 왕국의 해가 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일찍이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칙서가 도착되거든 왕은 즉시 변방을 지키는 두목을 엄중히 경계하여 속히 전 항목의 피해서 거주하는 여진 야인들을 있는 수요대로 쫓아내 지경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왜구를 끌어들여서 사고를 발생하게 될 것이니 이를 다스리더라도 늦을 것이다. 만약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즉시 사람을 시켜 사로잡아 요동 변장의 곳으로 압송하여 황제의 제기를 받고 즉시 혹시 지체해 어김이 없도록 하라. 이를 삼가할지어다 하였는데 이를 삼가 준행할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의 장계에는 곧 함기도 도우절제사 이징옥의 정장에 의거하여 본도의 변신인 회령 이복은 이것이 야인을 굴혈에 속하여 산골짜기가 서로 맡기고 수목이 무성하고 빽빽한데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점거하여 자취를 감추고 있으니 비록 빼앗은 인구를 몰래 거느리고 와서 본체에 감추고 있더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비직의 관할하는 경내에 어찌 그들이 몰려와서 숨어서 거주하겠습니까? 전후에 사로잡혔다가 요동으로 돌아간 인구는 함께 보고 아는 바이므로 감히 용납해 숨길 수 없으니 조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이를 얻어 상세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이 장계에 의하여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알모카 지방은 본래 본국의 후문에 가깝지만 모든 야인은 호령에 보이지 않는 바입니다. 더구나 먼저 있는 인구가 끊이지 않고 도망해 온 것을 요동으로 압송한 것이 합계 834명이나 되고 또 근래에 요동 등지에서 사로잡힌 인구가 혹은 저희 나라의 병업으로 도망해 오기도 하고 혹은 야인이 거느리고 오다가 마침내 변장에게 수탈된 것을 순서대로 압송한 것이 합계 169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위의 항목의 야인들이 마음속에 원수 같은 원망을 풍기하고 또 빼앗아 도착하는 인구가 도망해 가서 거치지 않음을 근심하여 본국에 가까운 지방에 거느리고 와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 경내에 도망해 온 것을 감춰둘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이 무리들은 엄중하고 관사함이 여러 가지이니 용납해서 오래 거주하게 한다면 반드시 뒷날의 걱정이 발생할 것은 진시로 황제의 선유와 같습니다. 만약 빼앗은 인구를 거느리고 경내에 몰래 숨는 일이 있으면 어찌 감히 용납해 머물도록 하겠습니까? 즉시 변장에게 명령하여 삼가 직지의 사리에 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알목하는 회령이다. 문정시로 13건 문정 2년 4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선의사인 동지중추원사 이화를 의지로 보내었다. 문정시로 13건 문정 2년 4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보음이 아뢰기를
민근의 범죄한 것은 일이 사유전에 있었던 이유로 그 일에 관계된 각 사람들을 모두 국문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신등이 생각하기를 만약 범죄가 매우 중하다면 비록 사유를 거쳤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장부를 신문하여 그 물건을 징수한 것이 명백히 예전의 규정이 있는데 더구나 작물은 모두가 백성의 고혈이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번 사유를 거쳤으나 당초에 또한 신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백성의 재물을 부당하게 징수한 이유로서 이를 국문했던 것인데 지금 범죄의 정상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시 신문할 필요 없다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전주부 공기를 본직으로 다시 재수토록 하다. 남부학당 유생 이숙창이 상언하기를 가만히 듣건대 제왕의 정치를 하는 방법은 인재를 교양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삼고 사부를 가려 임명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것이 당우 시대에 있어서는 설이 사도가 되어 오교를 신중히 시행했으며 기가 전학이 되어 주자를 가르쳤으며 하은시대의 상서의 교육과 성주의 병옥의 배움은 적임자를 얻어서 그 책임을 맡기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인재가 쏟아져 나와서 문명의 교화를 능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에서 태조께서 국군을 흥왕시키는 이래로 학교를 존숭하고 사부를 중임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왕의 사업을 잘 이어가서 무릇 사표를 임명할 적에는 더욱 신중히 하여 반드시 경의에 밝고 행실이 순정된 선비를 가려서 그 직책을 임명하였으니 그 배양하고 작성하는 공효에는 비록 당우의 성대일지라도 이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전주부 공기는 학술을 정밀히 연구하고 명망이 더욱 무거워졌으니 진시로 많은 선비들이 마땅히 모범할 만한 존재입니다. 경우년 겨울에 연풍 현감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에서 학술이 있다는 이유로서 고쳐 교관으로 제수하였는데 지금 수원 교관으로 제수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외학이 국학에 비교하면 경중은 다름이 없을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본직으로 도로 제수시켜 신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경직으로 제수하도록 하였다. 오교는 오륜의 가르침이고 상서는 향리의 학교이며 벽옹은 도성에 설립한 태학이며 외학은 지방의 학교이고 국학은 서울의 대학이고 본직은 대학의 교관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2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사신을 접대할 때의 차일을 승정원의 주서가 미리 고찰토록 하다. 전제하기를 거무의 사신을 접대할 때 태평관과 모화관 등지에 포진하는 차일은 승정원의 주서가 기일 전 1일에 미리 먼저 고찰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0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황보인이 사신을 전송하고 복명하다. 황보인이 사신의 벽제역에서 전송하고 복명하는 임금이 강명경으로 하여금 묻기를 지금 해송한 인구를 총병관에게 자문을 보내어 교부하는 것이 혹시 옳지 않겠는가 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총병관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또 해송하는 중국 사람을 요동해서 교부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강명경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지금 해송하는 일이 이것이 가부를 논할 일이 아닌데 대신이 어찌 의논하여 논박하는가. 지금 요동의 자문에는 모련위 등에서 내려보내온 본래 빼앗아 갔던 인구를 만나며 명수를 기록하여 사람을 시켜 요동 총병관 등에게 반송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으니 중국 조정의 의도는 곧 총병관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이니 어찌 중국 조정의 주의를 어겨가면서 요동에 교부하겠는가 하고는 임금의 명령이 조금 엄격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소신의 뜻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총병관에게 교부한다는 글은 곧 알목하 야인의 말로 인하여 총병관 등이 주문했던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병부의 의논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지금 간 중국 사람은 이것이 모련이에서 보낸 바가 아니고 곧 도망해 돌아온 인구이니 어찌 도망해 돌아온 인구를 가지고 경솔이 총병관에게 맡기겠습니까? 또 예로부터 이래로 모두 요동에게에다 자문을 보냈는데 하물며 총병관은 아문이 아니니 그것이 아문이 아닌데도 자문을 보내는 것도 또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모련이에서 보낸 도착된 인구가 아닐지라도 이것도 또한 똑같은 중국 사람이며 총병관이 비록 아문이 아닐지라도 또한 이것이 요동의 총병관이니 총병관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찌 도리에 어긋난 일이겠는가. 그것을 의정부와 성문은 제주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 이양 정린지 허후 이승순 김청 신석조 김황이 부름을 받고 오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강명경을 불러보고 명하여 의논하기를 요동의 자문 안에 모련이 등에서 보낸 도착된 본디 빼앗아 갔던 요동의 인구를 만나면 명수를 기록하여 즉시 사람을 시켜 요동 총병관 등에게 반송하여 교부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만약 모련이 등에서 보낸 도착된 인구가 있으면 마땅히 총병관에게 교부해야 할 것이니 그 해송하는 자문을 바로 총병관에게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지금 해송하는 인구가 비록 모련위 등에서 보낸 도착된 인구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또한 똑같은 중국 사람이니 총병관에게 교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모련이 등이 주문하기를 우리가 인구를 거느리고 고려에 보내 도착하였다가 압송되어 앞에 왔습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피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이 진실하다면 어찌 스스로 북경에 해송하지 않고서 본국으로 전송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령이 있으니 의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만약 모련이 등에서 인구를 보내 도착시킨다면 마땅히 총병관에게 교부해야 할 것이고 자문은 총병관에게 자문을 보낸 예가 없으니 마땅히 제도 군무와 총병관 등 관원에게 전정하여 문주 시행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압송하는 사람은 모두가 도망해온 사람과 변장이 수탈한 사람이므로 모련이에게는 관계되지 않으니 전례에 의하여 요동에 자문을 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강명경 등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후차에는 비록 모련이에서 보내 도착된 인구일지라도 그 자문에는 제도 군무와 총병관에게 전정한다는 말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련이에서 보낸 도착된 인구를 요동 총병관 처에 병부의 주문을 준하여 자문을 보냈으니 이 말이 오로지 모련이에서 보낸 도착된 인구를 일컫는 것이라면 그렇겠지만 혹시 중국 조정의 의사를 인정하기를 지금부터 그 도망해온 인구는 모두 총병관 처에서 교부하도록 한다면 지금 해송하는 인구도 또한 똑같은 중국 사람인데 모련이에서 보내온 인구는 총병관에게 교부하고 저절로 도망해온 사람은 요동도사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또한 조금도 변통성이 없는 일인 듯 하오니 비록 마땅히 도사에게 자문을 보낼지라도 그 인구는 총병관에게 교부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해송하는 인구는 거느리고 요동에 도착하여 총병관 처에 교부하도록 한다는 일을 도사에게 알려서 도사가 만약 허락한다면 거느리고 광명에 돌아갈 것이고 만약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지위를 따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즉시 사목을 만들고 아울러 유수를 이축에게 내려서 승무는 부교리 안초를 보내어 사목의 유수를 전부 시켰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천하를 내전해서 간선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1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강명경이 경기도의 민간을 진대하도록 청하다.
경기에는 민간의 저축된 곡식이 아주 떨어져서 씨를 뿌릴 수가 없으며 봄절후가 추워서 보리가 없고 또 농량도 없으니 마땅히 창고 곡식을 내어 진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지인 두 사람을 경기 좌도와 우도에 보내어 농사를 검찰하도록 하였다. 농량은 농사 짓는 동안 먹을 양식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절도와 유이인의 와주도 사유를 받도록 법을 제정하게 하다.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 판서 조국간이 아뢰기를 지금 사유를 지낸 후에 일주에 이하는 모두 사유를 받게 되었는데 절도의 와주와 유이인의 와주는 사유를 받지 못하고 모두 북도에 입거하도록 했으니 죄의 경중이 정상과 서로 어긋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정부는 아뢰기를 양계의 유이인이 도망에 나온 것을 살도록 허락한 자가 모두 사유를 받게 된다면 양계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범인이 사유를 받았는데 와주만이 홀로 사유를 받지 못한다면 다만 죄의 경중이 실히할 뿐만 아니라 판사의 언전이 골고루 입히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이에 형제의 명령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여 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1주에는 10약에 해당하는 불충불효의 죄, 곧 모반, 모대역,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이, 내란에 해당하는 죄이다. 와주는 도둑이나 노름꾼을 거느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 접주인이다. 판사는 사유를 반포합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윤대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석장이 아비의 첩을 간통한 주의를 국문토록 청하다. 본부에서 이석장이 아비의 첩을 간통한 일을 국문했지만은 그러나 본부에 옥이 없으므로 전옥으로부터 본부로 올라올 때 노부가 서로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꾸미게 되니 이로 인하여 옥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청컨대 의건부에 옮겨서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원원에서 상피할 사람으로 모두 집사를 임명할 것을 개정하도록 청하다. 세종대왕을 부묘할 때 조사가 함부로 가자되기를 희망하여 다투어 집사를 요구하므로 이조에서 상피할 사람으로서 모두 집사로 임명했으니 겸판서 정부는 상피할 사람 2명을, 판서 이사처럼 상피할 사람 2명을, 참판 이계전은 상피할 사람 8명을, 참의 이측은 상피할 사람 2명을, 좌랑 이함장은 상피할 사람 2명을, 조효문은 상피할 사람 1명을 임명했으며 낭청 6명 중에서 4명을 집사에 참여시키고 관장한 낭청은 모두 집사에 참여하여 임금의 은혜를 희망하고 있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또 사약 심장기의 아들 심기는 지금 사형에 임명되었으니 그 아비가 오히려 천인을 면하지 못했는데도 그 아들은 오히려 사용으로 임명되었으니 관작을 경멸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부묘할 때 집사에게 언전을 미치게 하는 것은 옛날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던 까닭으로 이조의 당상관과 낭청들이 모두 자기가 일을 하게 되고 친척과 인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또 이조로 하여금 사인과 검상을 정하여 집사를 삼게 되고 그 외의 권세가 자제들이 청탁으로 인하여 참여하게 된 사람이 이로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현노도 또 안평대군 이용의 간청으로 인하여 집사를 얻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불우하게 여겼다. 조사는 조관이고 상피는 서로 혐의스러운 관계가 있을 때 관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3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배례연을 연기하도록 명하다. 처음에 3년상을 마치고 대례가 이미 이루어지니 장차 25일에 배례연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몸이 편안하지 못하니 내일에는 정전에 나가지 못할 듯하다. 모든 연차는 모두
이미 익혀서 설치했지만 그러나 잠정적으로 이를 정지하고 후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니 도승지 강맹경 등이 아뢰기를 사련소에서 이미 소와 양을 잡아 죽였으며 또 모든 장설의 관원도 또한 이미 갖추어 설치했는데 지금 임금의 옥체가 편안치 못하시니 마땅히 여러 관사에 사연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은 급하지는 않으니 그 증세를 살펴보아서 26일에는 내가 마땅히 친히 나가겠다 하였다. 대례는 규모가 큰 중대한 의식이고 사련소는 나라의 제사나 궁중의 연회에 쓸 소와 양 등의 짐승을 제살하던 곳이다. 사연은 임금이 잔치를 내려줍니다.